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제72보병사단 행정본부. 그날도 본부 내 대기실에는 인사발령을 기다리는 하급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군 한 명. 단정한 말투, 흠잡을 데 없는 군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는 듯한 눈빛. 그녀의 이름은 오유나. 육군 하사.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특수부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조용히 실적을 쌓아온 비밀병기였다. 오늘은 그녀가 행정보직 임무로 전출된 첫날. 뭐야, 또 여군이야? 서류나 나르는 잡무나 시킬까? 일부 간부들의 시선은 그녀의 계급이 아니라 성별과 외모에 꽂혀 있었다. 야, 네가 오늘부터 부사관 보조지. 그는 정승철 대위. 나이는 34세. 자대 내 권위적이고 군기 잡기로 악명 높은 지휘관. 그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이쁜 얼굴 하나 믿고 군대 왔냐? 어디서 커피나 한 잔 따라와봐. 유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차분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전 오늘부터 군수기록 통합 업무에 투입된 부사관입니다. 음료 서빙은 제 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 대위의 눈썹이 실룩거렸다. 뭐라고? 규정상 간부 지시에 따르되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찰싹 유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정승철 대위가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이 년이 어디서 명령을 거부해? 네 애미 뭐하는 년인데 당장 오라 그래. 대기실은 숨을 죽였다. 병사들은 눈을 피했고 몇몇 간부들은 모른 척 자리를 떴다. 유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입술 옆으로 피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신고하겠습니다. 상관에 의한 폭력, 인격 모독,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뭐? 해당 내용은 영상과 음성으로 녹음됐으며 현재 자동 업로드 중입니다. 정 대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아닙니다. 통보드린 겁니다. 30분 뒤 유나는 생활관으로 돌아가 자신의 휴대용 보안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육군 인권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2사단 소속 하사 오윤아입니다. 금일 14시 23분경 정승철 대위에게 폭행 및 성희롱성 발언을 당했습니다. 기록 자료는 있습니까? 음성 녹취 및 CCTV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국방민원통합센터,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제세통신망 백업 서버에도 자동 동기화되었습니다. 상담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사단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위에서 장군 하나 내려온다더라. 무슨 일 있대? 몰라, 누가 청와대에 연락했다는데. 그리고 정확히 오후 3시 10분. 헬기 한 대가 사단 내 이착륙장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남자. 정복 차림의 육군 참모차장. 삼성 장군. 3스타? 정승철 대위는 그 장면을 창문으로 보고 그대로 얼굴이 하얘졌다. 그날 오후 정 대위는 갑작스레 호출을 받았다. 정승철 대위 즉시 본부 일회의실로. 회의실엔 작전본부장, 참모차장, 그리고 유나가 동석한 자리였다. 정승철 대위, 당신은 부하 여군 하사를 공공장소에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현재 긴급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는 당황했다. 저전 단지 당신의 말 그대로 녹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날의 마지막 질문은 3스타가 유나에게 직접 던졌다. 하사 오유나. 자네 뭘 원하나? 유나는 고개를 들고 단단하게 말했다.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단 하나, 어느 자리든 사람이 먼저인 조직이길 바랍니다. 헬기 착륙 48시간 후 제72보병 사단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다. 대대본부 앞에는 국방부 민원조정실, 청와대 민정실, 인권센터 요원들이 335 모여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왔다. 오유나 하사 면담 요청입니다. 유나는 현관에 서서 삼성 준장으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낡은 은색 명함 한 장을 건네받았다. 육군 참모 차장 한기호 준장. 명함에는 흑백 초상 사진과 직책만 담겨 있었다. 그뿐이었다. 유나는 손을 떨지 않으며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다. 그날 밤 휴식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인터넷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오유나란 이름과 함께 군부대 행정본부를 입력했다. 나온 검색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다. 이수민 사건 문서 유출자 중 1명, 청와대 민원통합센터 민원자, 육군 보직 인큐베이터 통합 이력자, 그리고 한 줄의 문장. 유나의 친모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정책보좌관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다. 익명 군전화로 시작된 그날의 통화는 오랜만에 들려온 익숙한 음성으로 이어졌다. 엄마, 저 지금 그 사람이 온 날이었어요. 제 명함 전해주고 갔어요. 오유나 정말 대단하다. 친모는 속삭였다. 기회는 지금이야. 너는 지휘관 참모도 입을 다물게 만들었잖니. 잘하고 있어. 근데 항상 조심해야 해. 유나는 누구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 날 3소대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 양복 차림의 준장과 전문 요원들이 훈련장에 나타났다. 관측병들이 재빨리 보고했고 지휘소는 정적에 휩싸였다. 오유나 하사, 지금 즉시 재본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이 조교부터 훈련병들까지 모두 긴장으로 바뀌었다. 작전 참모실 2명의 장교와 1명의 준장이 자리했다. 오유나 하사, 이제 당신은 단지 하사가 아니야. 준장은 서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국방개혁 소속 다문화 안보 특별과정 선발. 오유나 하사 임관 전환 허가서. 이 문서엔 기존 군 징계 역사와 무관하게 즉각 대표성 있는 인물로 임관시키겠다는 청와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대대 안팎에서는 즉각 반응이 터졌다. 멱살도 못 잡는 하사가 왜 승진해? 군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 이젠 여군도 그냥 군인으로 보는 게 맞는 거야. 훈련병들은 박수를 보냈고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고 교관들조차 입을 다물었다. 2025년 6월 27일 경기도 논산 제72보병사단 내 특별소집식. 초여름 열기 속 훈련장 중앙에 깔린 붉은 카펫 위로 정복을 입은 신임 소위 한 명이 입장했다. 그녀의 이름 오유나. 이제 하사가 아닌 오유나 소위였다. 그녀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경례 자세를 취했다. 충성. 신임 장교 오유나, 육군의 정의를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정승철 대위는 군중 뒤편에서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준장 한기호는 단상에 올라 승진 명령서를 읽었다. 본 명령은 군 윤리 혁신의 상징적 조치로 군인권 보호 및 정의 확립을 위해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선발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녀의 임관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특명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군 내부의 시선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욕먹는 거야. 왜 저 여자는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임관 하루 뒤 오유나 소위에게 첫 임무가 내려졌다. 자대 내 훈련 중 부상자 명단과 사적 음주 회식이 있었던 간부 명단 정리해라. 보고서는 인사사령부 직보다. 그건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다. 자대 내의 적폐를 조사하는 민감한 과제.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고 기록실부터 행정망까지 뒤졌다. 며칠 후 소위님, 그 문서 접근 권한 없으십니다. 행정실 하사 하나가 말을 막아섰다. 소대장이면 훈련만 챙기세요. 이건 인사과 권한입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인사사에서 지시한 임무입니다. 거부시 그 사실도 보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령서 있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육군본부 직인이 찍힌 디지털 명령서를 열었다. 직접 보고 대상 인사사령관, 명령권자 작전참모부 장군,
하사는 굳어진 얼굴로 물러섰다. 그녀는 7일 만에 보고서를 완성해 상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군 정훈장교단 주최 군인 가치 재정립 연설회에 신임 장교 대표로 초청받는다. 연단에 선 그녀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날 군수본부의 청년 병사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내가 군에서 처음으로 진짜 간부라는 사람을 봤다. 같은 시각 정승철 대위는 어느 폐쇄된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특별 임관은 정치적 쇼야.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제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몇 분 뒤 한 익명 아이디가 답을 달았다. 이번엔 너 혼자만 무너져야겠네. 며칠 후 부대 안에 퍼진 소문 하나. 오소희가 대령급 장교도 건드린다더라. 뒷배가 청와대라며? 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졌고 유나는 다시 고립되기 시작했다. 연병장 식사 중 식판에 반찬이 없고 기한서 서류가 자꾸 누락됐다. 그러나 그녀는 말없이 모든 상황을 문서화했다. 당신들이 조롱하는 그 모든 순간 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임 소위 오유나. 임관한 지 겨우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벌써 군수본부 내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단지 일을 시키는 간부가 아니라 모든 보고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장교였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바뀌었다. 유나는 우연히 받은 일상 점검 문서들 중 군수창고 운영 관련 문서를 읽고 있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물품명 전수라 400켤레, 입고 수량 400, 현 재고 102. 계산이 맞지 않았다. 300켤레가 사라졌다고. 현장을 확인하러 간 그녀는 창고 담당 하사에게 물었다. 이 전수라 입고 일자 확인 좀 부탁해요. 그 하사의 대답은 더 황당했다. 입고된 적 없는데요. 유나는 그 문서를 들고 군수과의 소령 박진영에게 직접 찾아갔다. 박소령은 깔끔한 정복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오소희, 무슨 일이야?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소령님, 이거 보고서 조작입니다. 무슨 말이지? 입고 수량 400켤레. 하지만 실제 입고는 없었고 현재 재고도 전산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거 실수일 수도 있잖아. 그녀는 테이블에 창고 CCTV 캡처 이미지를 놓았다. 입고일 당일 창고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박소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오소희, 자넨 너무 일을 일일이 다 캐고 다녀. 군이란 게 때론 눈 감아야 할 때도 있어. 그 말 녹음된 거 알고 계십니까? 뭐? 그녀는 보조기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음성 기록 14시 17분. 군이란 게 때론 눈 감아야 할 때도 있어. 박소령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국방비리 신고센터에 익명 제보를 올렸다. 72사단 군수창고. 전수라 400켤레 허위 입고 조작건. 조작자는 박진영 소령 추정.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서를 스캔하여 청와대 민정실 전용 포털에도 업로드. 이틀 후 국방부 소식통이 기자에게 익명 보도로 알렸다. 군수비리 하급장교 제보로 폭로. 입고된 적 없는 전수라 400켤레 증발. 감사 착수 예정. 그리고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거 오소희 짓이라더라. 언젠가 하나 제대로 큰 거 터뜨릴 줄 알았다. 곧이어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그녀의 연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음. 식사 시간 누락 배식받지 못함. 생활관 난방 고장 수리 지연.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 한중령이 농담처럼 말했다. 신참 소희가 너무 일을 잘하면 곤란해지지. 그 말은 사실상 공공연한 협박이었다. 유나는 그날 밤 군인권센터 공문을 정식 접수했다. 내가 물러서면 그들은 이 구조를 정당화할 것이다. 그녀는 사적 기록을 정리하여 군감찰실 직속 메일함에 보냈다. 정말 감사실이 내려온다고. 그날 오전 7시 제72보병사단 연병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헛기침만 해도 모두가 시선을 돌렸고 조용히 지나가던 윤아 소위의 존재는 이제 부대 전체를 압도하는 폭풍의 핵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병사들조차 눈을 내리깔았다. D-2일 전 감사실에서 부대로 도착한 공문, 국방부 감사실 실사 예고, 감사 사안 군수창고 전수라 허위 입고 및 자재 조작건, 일시 7월 4일 7월 6일, 장소 제72보병사단 군수가 전반. 누가 봐도 그 문건의 출발점은 오윤아 소위의 제보였다. 박진영 소령은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다. 휴가 나갔다던데? 아냐, 병간했대. 누가 봐도 대기발령이지. 감사 착수 이틀 전 사단장은 간부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경고를 날렸다. 이번 사안은 국방부와 청와대 양쪽 모두가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입을 놀렸는지 전부 추적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간부들은 입을 닫았고 조교들 사이에선 다음과 같은 말이 돌기 시작했다. 야, 이제 누구한테도 함부로 못하겠다. 여자 장교 하나가 부대를 이렇게 뒤흔들 줄이야. 감사 전날 밤 윤아의 내선 전화기에 수신자 없는 통화 한 통이 걸려왔다. 소위님. 익명의 남성.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전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소위님이 뭘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누군가는 그쪽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녀가 답하려는 순간 전화는 끊겼다. 감사실 요원 3명이 군수창고를 수색하던 중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입고 확인 서류 폐기됐습니다. 문서번호 11-62호가 빠졌어요. 윤아는 단호히 말했다. 그 번호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첫 기록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있습니다. 날짜, 담당자 서명, 전산조회 결과까지. 감사요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위님, 이걸 어떻게? 이 사안이 이상하단 걸 느낀 날부터 모든 문서를 백업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 인사과 내부에서는 한 대령이 조용히 속닥였다. 얘는 위험해. 이런 식이면 군이 유지가 안 돼. 그날 오후 윤아에 대한 직무 오버 경고장이 작성되었고 익명 제보로 다음과 같은 문건이 올라갔다. 오윤아 소위, 지시권 남용 의혹. 후임 병사에게 문서 지시 과다. 하지만 감사팀은 그 경고장을 확인한 뒤 오히려 사단 인사과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오 소위는 지시를 준 게 아니라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녀를 향한 함정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놀랍게도 병사들 사이에서는 윤아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소위님 덕에 이제 우리도 불만 신고할 수 있어. 나보고서 잘못 썼다고 욕하던 중사가 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하더라. 그리고 한 병사는 익명 설문지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처음으로 간부가 정의롭다고 느꼈습니다. 감사 종료 다음 날 밤 윤아는 혼자 생활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 말했다. 군이 변할 리 없다고. 하지만 나는 믿는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뿐이라고. 감사팀이 철수한 후 부대는 다시 정상 운영이라는 이름의 침묵과 위선 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아 소위는 더 이상 그 침묵 속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부대 순찰을 돌며 병사들의 생활실, 군수물자 창고, 그리고 훈련장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연병장에서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지 혼자 정의로운 척하더니 결국 위로 보고해서 승진하려는 거였지. 그 목소리는 대위 정승철이었다. 소위 오윤아. 정승철 대위는 그녀를 가로막았다. 지난 폭행 사건 이후 중징계 대신 보직만 정지되었던 그는 군 법무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후 한직으로 돌아와 있었다. 좋아하겠네. 지금쯤 너한텐 청와대 연락도 자주 오겠지?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 대위님, 계속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신다면 이번엔 군검찰에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봐라. 넌 진짜 출세하려고 난리구나. 그녀는 웃지 않았다. 며칠 후 중대장 이상 계급 간부만 모인 사단 전체 장교 회의. 주제는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윤아는 신임 소대장 대표로 참석했지만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한 중령이 말을 던졌다. 이런 건 여자 간부가 좀 더 맡아야지. 오소위, 이런 문제에 관심 많잖아. 회의장은 싸늘해졌다. 하지만 그 중령은 당당하게 이어 말했다. 애초에 이런 이슈 제기 자체가 출세를 위한 수단 아니겠나. 윤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 32분경 사단 장교회의 중 모 중령께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여성 장교 전담 역할로 축소하고 이전 감사 제보를 출세 목적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정식 첨부했고 그 기록은 바로 인사사령부로 전달되었다. 그날 오후 그 중령은 불려나갔다. 왜 굳이 그걸 문제 삼았냐? 군이란 게 원래 좀 둥글둥글 해야지. 하지만 윤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생활관 앞 복도에 익명의 우편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윤아 소위의 민간인 시절 SNS 캡처본과 함께 다음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래도 잘난 척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 문서를 들고 바로 헌병대 조사반에 신고했다. 그리고 공식 회의에서 단 한마디 남겼다. 전 군복을 입은 그 순간부터 제가 쌓아온 삶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 장교대에서 개최된 군 조직과 공정성 강연. 그녀는 사단 내 유일한 여성 소위 강연자로 섰고 연단 위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모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질 때까지 견딘 누군가의 침묵 위에 군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과 신임 간부들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급 명단이 떴다. 2025년 8월 2일 전국 부대에 공지된 예비 진급자 명단은 일종의 내부 정치의 신호탄이었다. 그 명단의 하단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 예정인 명단 5번째 줄. 오윤아 제72보병사단 진급 예정 중위. 그 이름 하나에 군 내부 고위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울 방위사령부 인사과장실. 이름이 뭐라고? 오윤아? 고개를 갸웃하던 박인범 대령은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친구 군수감사건으로 이름 올렸던 인물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약간 튀는 스타일이에요. 전화 너머 짧은 답변이 들려왔다. 그런 인간은 조용히 묻어야지. 왜 진급 명단에 살아있어? 며칠 후 육군 인사사령부 전산망에서 정정 요청서 한 장이 올라왔다. 정정사유 실무평가 기준 미달타 지휘관 평가와 편차 발생. 정정 대상자 오윤아 소위. 하지만 이 서류가 처리되기도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문 한 장이 도착했다. 오 소위는 본청의 군 인권개혁 시범 대상자 중 1순위이며 진급 여부에 따라 향후 정책 자료화 대상입니다. 즉 함부로 손댔다간 위에서 바로 개입하겠다는 뜻이었다. 쟤는 100으로 진급한 거잖아. 청와대가 다 뒤 봐주는 거 공정해? 사단 익명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들이 폭발처럼 올라왔다. 여군 특혜 진급, 병사들은 피눈물 흘린다. 조용히 지낼 순 없었나. 그리고 그 게시물엔 하루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중 몇 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고 몇 개는 윤아의 개인 사진까지 도용한 모욕이었다. 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건 단 하나. 긴급보고서 제출 온라인 명예훼손 신상 유출. 첨부일. 캡처본 37장. 첨부이. 피신고자 추정 IP 로그 및 경로. 보고서는 바로 군사경찰 사이버 수사대로 넘어갔다. 그로부터 3일 후 해당 글 작성자 2명이 중사 상병 신분으로 헌병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사단 전체에 공문이 내려왔다. 익명 커뮤니티 내 실명 언급 및 허위 사실 유포 시
군형법 60조명의 훼손죄 적용 가능. 그날 밤 윤아는 오랜만에 친모이자 청와대 안보정책보좌관과 통화를 했다. 엄마, 난 그냥 군인이고 싶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날 정치로 몰아가?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건 네가 말하는 군인이기 때문이야. 대부분은 말하지 않거든. 네가 입을 여는 순간부터 넌 달라진 거야. 나 이겨낼 수 있을까? 윤아야, 넌 이미 이겨내고 있어. 며칠 후 육군 본부에서 공문 하나가 사단으로 도착한다. 오윤아 소위 군 인권혁신 TF 1기 간부 자격으로 본부 직속 위임 예정. 그녀는 사단 내에서 중위 진급과 동시에 전출 예정이 되었고 그 사실이 전파되자 대대는 또 한 번 들썩였다. 2025년 8월 12일 오전 9시 오윤아 중위 본부 발령 축하드립니다. 새로 받은 정복의 계급장은 소위가 아닌 중위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직속의 군 인권혁신 태스크포스 TF의 최연소 여성 중위로 발탁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박수친 건 아니었다. 전출? 아니, 좌천이지. 군인답지 않게 시끄러운 거 좋아하더니 본부에서나 조용히 있어라. 서울 용산 육군본부 별관 3층 인권혁신 TF 사무실. 그녀가 들어선 순간 정장을 입은 민간인 출신 연구원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군인인가요? 이 시간에? TF 실장은 손짓하며 말했다. 아, 윤아 중위 오셨군요. 여긴 다들 좀 자유롭게 일합니다. 자유. 하지만 그 자유 속엔 무기력과 방치, 보여주기식 회의만 가득했다. 윤아가 처음 맡은 일은 군내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표지 시안 고르기였다. 저기요, 제가 장교로 쏜 건데. 아, 너무 거창하게 생각 마시고요. TF는 실무는 거의 민간이 해요. 군인은 얼굴 마담 같은 거죠. 그 말은 농담처럼 흘렸지만 그녀에겐 뼈처럼 남았다. 점심시간. 윤아는 허락도 없이 본부 문서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여군 성희롱 기각 내사 종결.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하나 찾는다. 내사번호 2043-81호. 신고자 정은별 하사. 피신고자 김대령. 결과 증거 불충분 내사 종결. 비고 신고자 전출 처리. 그녀는 무릎을 꿇듯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덮은 거야. 윤아는 다음 날 회의에서 이 문건을 꺼냈다. 2043-81호 건 왜 종결됐는지 내부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장은 태연히 말했다. 윤아 중위 TF는 조사기관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개선 이미지 만드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건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이면 잊혀져야 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캐낼 이유도 없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녀도 군인이었으니까요. 윤아는 정은별 하사의 연락처를 찾아 문자를 보냈다. 하사님, 오윤아 중위입니다. 예전 보고서에서 당신의 내사 기록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고 이틀 뒤 그녀는 한민간 NGO의 제보 블로그에서 익명의 글을 발견한다. 그때 나를 아무도 안 믿었어. 보고도 못 본 척했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문서를 꺼낸다니. 그게 더 무서워. 그날 밤 윤아는 TF 내부 메일링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문건을 보낸다. 제목 내부 고발 예정 안내. 내용 본 TF 내에서 은폐되었던 2043-81호 성희롱 내사 종결건에 대해 정식 군감찰실 제보 예정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그리고 본부 내 CCTV 사각지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장치의 존재를 발견한다. 그 카메라를 숨긴 자는 TF 내부 직원이었다. 2025년 8월 19일 윤아 중위는 결국 2043-81호 내사 종결건을 군 감찰실에 공식 제보했다. 이틀 후 육군본부 전체에 메일이 발송됐다. 내사 재개 통보.
건명 성희롱 사건 내사 종결 2의 제기. 대상자 김예비역 대령. 제보자 오윤아 중위. 참고인 요청 정은별 하사 전역. 그녀가 꺼낸 하나의 문건이 2년간 침묵 속에 있던 한 여군의 고통을 다시 세상 위로 올려놓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정은별 하사님 맞으시죠? 그 이름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저는 유나 중위입니다. 하사님의 기록을 우연히 열람하게 되었고 그게 조작된 종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 지금에서야 나한테 연락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들은 서울 종로의 한문 닫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정은별. 과거 제72사단 병기창 근무 20대 초반의 단아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30대 초반 말없이 시선만 내리깔던 여자. 그 사람 김대령. 그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예뻐서 부대 분위기 흐트러진다.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해. 유나가 물었다. 그 말 녹취한 적 있나요? 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그 파일 그냥 숨겼어요. 정은별이 건넨 USB. 그 안엔 3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하사 정도면 윗사람한테 예쁨 좀 받는 것도 복이야. 너도 언젠가 결혼해야 할 텐데 출세도 해야지. 날 무시하는 여군은 오래 못 간다. 녹취 시각은 2023년 9월. 정식 내사 시작 2달 전이었다. 유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건 묵힐 수 없습니다. TF 사무실 내부 회의. 유나 중위, 이건 본 TF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입니다. 실장이 공식 경고를 날렸다. 해당 사안은 군검찰로 이첩됐습니다. 우린 더 개입하면 안 돼요. 그게 개입이라면 군 인권 TF란 이름 붙일 자격 없습니다. 그 순간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처음부터 이 TF가 뭔지 오해했어. 여긴 정치적 이미지 만드는 곳이지 전사가 되러온 데가 아니야. 그렇다면 전사로 남겠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보내준 서류를 정리한 정은별은 국방부 민군합동조사위원회에 정식 재진술을 요청했다. 그리고 동시에 SNS에 손글씨 한 장을 올렸다. 2년 전 나는 조용히 잊혀지길 바랐다. 지금은 내가 말할 차례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그 포스트는 단 하루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댓글에는 이런 글이 줄지어 달렸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군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와 은별은 다시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다. 왜 날 도와줬어요? 당신이 예전에 저 같아서요. 무섭진 않아요? 지금 이 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은별은 눈을 떴다. 나 다시 군복 입을 수 있을까? 그 군복을 누가 벗긴 게 아니잖아요. 당신 스스로 벗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군인이에요. 2025년 8월 23일 육군감찰실 민군합동조사위원회가 72사단 군무지원단의 구군무기록실을 수색하던 중 한 서랍 안에서 오래된 진술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 분류번호도 없이 종이 더미 속에 섞여 있던 문서. 문서 상단에는 정은별 하사 1차 비공개 진술 이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그녀가 첫 번째로 남긴 기록. 하지만 이 문서는 내사 시작 전 누군가에 의해 미제출 처리된 것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하사는 몸으로 평가받는 게 빠르다. 그는 손을 내 어깨에서 등까지 내렸다. 그날 이후 난 3일 동안 생활관에서 나오지 못했다. 한밤중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내 개인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그 번호는 사단 인사과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번호였다. 문서의 마지막엔 이름은 지워졌지만 서명란에 사단장 직속 보좌라는 직함이 있었다. 유나 중위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단장. 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같은 날 오후 육군 익명 제보 채널에 폭로 글이 올라왔다. 2년 전 사단장은 진술서 제출 3일 전 정은별 하사를 직접 호출했다.
너 지금 멈추면 어디든 추천 보내줄게. 그리고 진술서는 없던 일이 됐다. 제보자는 익명. 하지만 내용은 당시 근무했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황이 가득했다. 이 글은 곧장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 윤아는 생전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직속 비서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오중희님, 수석님께서 이번 사안이 단순 군 내 문제를 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럼 조사 범위가 군 외부 개입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희님은 공식 내부 고발자 보호 명단에 등재됩니다. 윤아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정은별은 진술서를 다시 읽고 눈물을 삼켰다. 저거 내가 얼마나 무서워서 지우고 싶었던 문장인지 알아요? 지금은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손가락을 가리켰다. 저 사인, 사단장의 비서 맞아요. 나중에 따로 불러서 대령한테 사과하라고 시켰어요. 사과를요? 네. 내가 잘못했다고 자필로 쓰라고 했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대요. 혹시라도 말 바꾸면 필요하니까라며. 며칠 뒤 정은별에게 도착한 한 통의 익명 택배.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다음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과거는 조용히 덮는 게 너한텐 편할 거야. 사진은 은별이 쓰고 있는 자필 사과문. 눈가에 붉은 자국이 선명한 사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택배 상자를 덮고 윤아에게 물었다. 윤아 중이, 그 사진 공개해도 될까요? 이제는 세상이 봐야 할 진실이에요. 2025년 8월 30일 국방부 정문 앞 기자들 앞에 선 정은별과 윤아. 윤아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단단했다. 2년 전 묻혔던 진실이 지금 세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군은 약자가 아닙니다. 단지 듣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정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자필 진술서 사본을 들어 올렸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쓴 진술입니다. 이번엔 절대 묻히지 않을 겁니다. 2025년 9월 2일 국방부 내부 회의실 군 감찰실 고위 간부가 정은별 하사의 진술서를 읽던 중 문득 눈썹을 찌푸렸다. 김대령 김재환? 지금 참모총장 보좌관으로 올라간 사람 맞지 않나? 침묵. 누구도 입을 떼지 않았다. 누군가는 작게 말했다. 그 이름 건드리면 곤란한 거 아냐? 김재환 대령. 현 육군 참모총장 직속 보좌관. 차기 준장 진급 1순위로 손꼽히는 인물. 그리고 2년 전 정은별 하사를 성희롱한 장본인. 그는 당시 64 3사단 출신 강한 인맥으로 승승장구 중이었다. 그 사실이 드러난 순간 군 내부는 둘로 갈라졌다.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정치적 스캔들로 만들면 군 전체가 흔들린다. 밤 10시 40분. 비공개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오윤아 중위입니까? 누구시죠? 소속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환 대령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적 대응은 멈추시죠. 누굴 위해 싸우는 건지 잘 생각하세요. 윤아는 단호히 말했다. 맞아요. 전 누굴 위해 싸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윤아는 TF 사무실에서 내부 보안망을 통해 문서 하나를 열람한다. 특별 면담 기록 2023.10 12 김재환 대령 정은별 하사. 내용 일부. 불미스러운 오해였던 만큼 상호 합의 하에 종결하길 원한다. 본인은 현재 상황이 부담스럽고 군을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아는 분노에 떨었다. 상호 합의? 그게 묵살을 포장하는 말이었구나. 며칠 뒤 윤아에게 도착한 내부 비밀 메일. 보낸 사람은 청와대 군 인권전담 비서관. 김재환 대령 관련 제보는 이미 대통령 직속 군개혁위원회로도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은 군 장성 진급 리스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당신의 다음 선택이 그의 별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2025년 9월 5일 정은별은 스스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그녀는 손에
본인의 녹취 파일과 김재환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문건을 들고 있었다. 나는 군을 떠나면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입을 다물게 만든 사람은 지금도 후배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 난 오늘 그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다음 날부터 윤아의 부대 근처엔 알 수 없는 차들이 배회했다. 어디선가 찍힌 사진, 문 없는 봉투에 담긴 음성 녹음, 익명의 경고 문자들. 너 혼자 정의로운 거 아니야. 군을 흔드는 내가 불순한 거야. 윤아는 공식적으로 청와대 보호 요청을 신청했고 즉시 군사경찰 2인의 상시 동행이 배치되었다. 그날 이후 윤아 중위를 향한 조용한 연대가 시작되었다. TF 내 민간 연구원들이 정식 성명서를 작성하고 내부 은폐에 반대한다는 집단 메일을 감찰실에 보냈다. 우리도 군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정의로운 시스템이 없다면 혁신이란 단어도 사치입니다. 2025년 9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 이날은 장성 진급 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심사 대상 명단 7번. 김재환 대령. 그는 이미 장성 진급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관례상 별다른 문제 없으면 곧 준장으로 진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 직전 국방부 감찰실로부터 한 통의 진급 정지 요청 공문이 도착한다. 검토 대상자 김재환 대령 관련 추가 증언 및 비위 제보 접수로 인한 심사 보류 요청. 진급 심사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오전 10시 32분. 심사장 뒤편 문이 열리고 2명의 여성이 입장한다. 오윤아 중위, 정은별 하사예비역.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린다. 본 위원회는 추가 제보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그리고 오윤아 중위가 입을 연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별을 달아서는 안 될 사람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정은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수백 명이 숨죽이는 가운데 그녀의 첫마디는 짧았다. 그 사람은 내게 군인의 이름으로 상처를 줬습니다. 그는 대령이기 전에 남자였고 여군에게 위계와 권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나는 두려워했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니까요. 윤아가 USB를 꺼낸다. 심사위원장의 허락하에 회의실 내부 스피커로 녹취 파일 하나가 재생된다. 김재환 대령의 목소리. 넌 너무 예뻐. 그게 문제야. 솔직히 내가 너 좀 챙기고 싶은 건데 왜 다들 그렇게 남자 상관을 무서워하냐? 하사 주제에 말이야. 아참, 이건 녹음 안 했겠지? 회의장은 숨이 멎었다.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이 녹취가 진짜라면 그는 진급이 아니라 징계 대상입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중장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다. 난 저 목소리 기억합니다. 김재환 대령이 맞습니다. 그날 오후 김재환 대령 측에서 해명서가 제출됐다. 해당 발언은 비공식적인 사적 대화로 조직 문화 개선 이전의 분위기 속 오해가 있었을 수 있음. 해당 당사자와의 갈등은 사적인 차원의 오해로 이미 조용히 사과하고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단호했다. 그 조용히 덮은 일들이 지금 군의 병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심사위원단은 장시간 회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진급 심사 결과. 김재환 대령 진급 보류 감찰 조사 후 재심 예정. 사유 위계에 의한 성희롱 의혹 및 진술 은폐 시도. 이 결정은 군 역사상 최초로 장성 진급 직전 단계에서 공식 보류된 사례로 남는다. 심사 후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윤아에게 묻는다. 이제 군이 변할 거라 보십니까? 윤아는 대답 대신 정은별과 나란히 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군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이 손을 절대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아침 국방부 인사훈 영처. 김재환 대령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은 없습니다.
직통 전화도 꺼져 있고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진급 보류 하루 뒤 김재환 대령은 자취를 감췄다. 같은 날 오후 군사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군인 신분으로 이탈 중인 김 대령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서울 강동구의 한 고급 호텔. CCTV에 잡힌 그는 수트 차림으로 휴대폰 없이 등장해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다. 지금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누군가가 그를 숨긴 거야. 유나는 김 대령 관련 정보가 감찰 TF 내부에서도 누락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보안 승인을 우회해 내부 자료 공유 디렉토리를 조사했고 거기서 낯선 파일명을 발견했다. 대외 비비사 후보자 보호이관 완료. HWP. 파일을 열자 김재환 대령 관련 진술서 정리본과 진급심사 전 군검 내부 인물들과의 접촉 기록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녀를 소름 돋게 했다. 2025.08 20일 참모본부 기획조정실 회의. 안건 진급유보 시 대응 방안. 발언자 이창우 준장. 내용 만약 문제 생기면 일단 피신부터 시켜. 유나는 곧장 정은별과 상의했다. 이창우 준장. 당신 이름 기억나? 정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진술 초안을 가로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단장 보좌관에게 진술서 넘겼던 거 내가 직접 들었어요. 유나는 단호해졌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예요. 그날 밤 11시 40분. 유나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당신들 선 넘고 있어요. 이건 개인 복수국이 아니라 군 통제를 흔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누굴 위해 통제하는 겁니까? 진실을 위해선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그게 진실인지 누가 판단하죠? 그 진술서 고의적 왜곡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재조사 받으라 하세요. 피하지 말고 당당히 심판대에 서게 해요. 유나는 이창우 준장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사건 경과 요약 이창우 관련 항목 누락. 2023.10 11만 2023.10 14 비공식 미팅 3건. 진술 초안 존재 기록 없음. 회의록 존재하지 않음. 모든 공식 기록에서 이창우 준장은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비공식 대화 녹음이 존재했다. 그 음성 파일은 유나의 전 동료 민간 TF 분석관이 은밀히 전달해온 것이었다. 녹취 중. 이창우 위에서 말 내려왔어요. 이 정도는 그냥 접읍시다. 여자 하나 때문에 다 흔들릴 순 없잖아요. 며칠 뒤 한 언론사에서 익명 제보를 인용해 폭로성 기사를 냈다. 군 내부 TF에서 정은별 진술서를 조작했단 주장 나와 유나 중위가 증거를 임의로 편집했다는 폭로도. 기사 하단엔 유나 중위의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실렸다. 그리고 내부 신뢰도 붕괴라는 자극적 문구와 함께 개인의 복수국인가 정의인가? 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2025년 9월 18일 국방부 앞. 유나는 기자들 앞에 다시 섰다. 조작 의혹? 모든 자료는 감찰 TF에 정식 제출되어 있으며 수정된 적도 임의 편집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말할 목소리입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군이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 겁니다. 2025년 9월 19일 유나 중위가 소속된 감찰 TF 내부 회의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한 상사의 눈빛을 믿을 수 없었다. 이상했다. 김재환 대령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조용히 눈을 피했다. 회의 때마다 과잉 대응이니 군 이미지가 중요하다느니 자꾸 중립을 가장한 회피성 발언만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정은별 진술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사 출신이고 이미 전역한 인물이잖아. 신뢰도에 흠이 갈 수도 있어. 유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대위님, 그 말. 피해자에게는 2번 죽이는 겁니다. 며칠 뒤 유나는 국방기록원 보관소에 들렀다가 4년 전 자료를 정리하던 중 낡은 문서를 발견한다.
2019 여군 피해 진정서 사단 382여 기록 번호 41. 익숙한 글씨체 조심스레 눌러 쓴 한 여군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고지연 중사.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훈련 중 대대장이 침대에 앉아 술을 권했습니다. 말 거절하자 진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생활관 복귀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이 뒤따랐다. 상관인 대위가 이런 일은 원래 있는 거다. 조용히 넘기면 다음 진급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숨이 멎었다. 그 문서 하단에는 검토 및 종결 중이 오유나 당시 대위 라는 결재란이 있었다. 내가 이걸 종결시켰다고. 유나는 2019년으로 기억을 되돌렸다. 그때 그녀는 대위 진급 직후 처음으로 인사행정 보직에 투입됐었다. 신고서가 올라왔고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윤 대위, 이런 건 내부 조정으로 끝내.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넌 지금부터 올라가야 할 사람이다. 그녀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며 종결 서명을 했다. 그리고 잊었다. 고지연 중사의 존재를. 유나는 전역자 연락망을 뒤져 고지연 중사의 번호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연결했다. 여보세요? 고지연 중사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 누구시? 오유나입니다. 당신의 진정서를 4년 전 제가 종결시켰습니다. 당신을 외면했던 사람. 그게 저였어요. 잠시의 정적 끝에 들려온 건 낮게 떨리는 웃음. 이제라도 전화하신 거 제가 고마워해야 하나요? 고지연 중사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전 윤중희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요. 군에서 여자란 참 많이 조용해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고지연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윤중희님, 우린 서로 달랐지만 지금은 같은 쪽에 서 있네요. 며칠 뒤 감찰 TF 비공개 회의실. 유나는 고지연 중사의 사례를 다시 보고했다. 이건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된 침묵과 구조적 무시, 그리고 방관자들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동료 분석관이 손을 든다. 윤중희, 이제 그 사람을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 이번 TF 내부에서 당신의 보고를 계속 무력화시킨 사람. 소령 최재민 말입니다. 유나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TF 소속 소령 최재민. 그는 항상 중립을 강조하며 군 조직의 균형을 외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내부 메일 열람 기록, 보고 누락, 보고서 퇴고 과정에서 그가 고의로 민감 정보 삭제를 반복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고지연 중사의 종결보고 당시 상급 결재자 역시 최재민 소령이었다.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지켜온 공범입니다. 2025년 9월 21일 감찰 TF 사무실 퇴근 후 유나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조용히 문이 열렸다. 들어온 이는 소령 최재민. 유나 중이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그의 말투는 늘 그래왔듯 부드러웠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회의실 구석. 최재민 소령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너도 궁금하지? 뭡니까? 지금까지 정은별 하사가 누구와 통화했고 어디에 제보했고 어떤 경로로 언론이 움직였는지 다 들어있어. 난 널 막은 게 아니라 널 보호하려 했던 거야.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그걸 내게 카드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최재민 소령은 천천히 웃었다. 넌 아직 어리지. 정해? 맞아, 멋진 말이지. 하지만 군은 정의 하나로 돌아가지 않아. 질서와 명령으로 굴러가. 지금이라도 정은별 건 내려놔. 넌 여기서 빠져나오면 돼. 너도 곧 결혼할 거라며? 유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전 약혼자랑 이 일 터지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더더욱 내 앞날을 지켜야지.
싸워서 얻을 게 뭐야? 윤아는 일어섰다. 소령님, 시계는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외면했던 시간들은 지금의 잘못으로 이어졌죠. 저 그때도 알았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저의 죄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저 절대 그때처럼 고개 숙이지 않을 겁니다. 윤아는 즉시 보안 담당 분석관과 함께 최소령의 접속 기록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보고서 누락과 수정, 언론 대응 자료 삭제 등 총 14건의 조작 기록이 확보됐다. 그중 하나는 정은별 하사 진술서 최종본 마이너스 수정 내역 기록 없음이었지만 백업 서버엔 초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관에 의한 부적절 언행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 확인됨. 윤아 중위는 이를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걸로 조용히 덮으려 했던 거야. 2025년 9월 22일 TF 전원 참석 하에 윤아가 입을 연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기록은 우리 스스로가 침묵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USB를 꽂은 후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피해자의 말보다 조직의 평온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김재환 대령 같은 인물이 지금까지도 군 안에서 별을 기다리는 현실을 만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아는 고지연 중사와 함께 최재민 소령의 기록 조작 증거를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찰 TF 내부조차 부패를 막지 못한 구조였음을 인정했다. 이제 누구의 편이냐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서 있는가입니다. 같은 날 오후 육군본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 TF 일부 인원의 문책성 인사조치를 시행합니다. 내부보고 절차 문제와 은폐 시도에 대한 조사 또한 청와대 군개혁위원회와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윤아의 개인 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최소령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해. 진짜 문제는 정윤식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 그가 진급라인과 정보라인을 동시에 관리해왔고 김재환은 그의 신복이었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2025년 9월 23일 감찰 TF 해체 후 윤아는 군 기강 강화 민관 합동조사단으로 임시 배속됐다. 이 조직은 청와대 직속이며 현역 군인과 외부 법조인이 공동조사관으로 활동하는 특별 TF였다. 이날 아침 조사단장 박무혁 전 판사은 윤아에게 묻는다. 정윤식 장군 알아보셨습니까? 윤아는 침착히 대답한다. 6본 기획참모부장 현스리스타. 김재환 대령의 진급라인 실질적 결정권자이며 과거 감찰실 보고 누락 및 인사라인 개입 의혹 다수. 그리고 제게 익명 제보를 보낸 인물도 그를 지목했습니다. 윤아는 조사단을 통해 정윤식 장군의 과거 경력과 진급자들의 이력 연계표를 확보했다. 그 표에는 이상한 패턴이 있었다. 2017만 2022년 정 장군이 인사참모부 주요 보직일 당시 진급자 24명 중 17명이 정윤식 휘하 부대에서 복무한 이력 보유. 그중 11명은 상관에 의한 부적절한 언행 혹은 부대 내부 논란으로 과거 징계 후보군이었음에도 징계 유보 및 진급 보류 해제 처리. 윤아가 은조렸다. 진급은 능력이 아니라 정윤식의 사람이라는 증거였던 거네요. 군사경찰과 협조 끝에 김재환 대령이 강원도 고성의 한 군사보호구역 내 요양시설에 머무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는 비공식 요양 사유로 정윤식 장군의 특별 승인 하에 신원 비공개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사단장 박무혁은 말한다. 이건 단순한 피신이 아닙니다. 권력이 부패를 감추는데 군 자원을 동원한 겁니다. 윤아는 내부 공식 보고 전에 직접 정윤식 장군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신호음. 그리고 정윤식입니다. 윤아 중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나에게 전화를? 김재환 대령은 지금 당신의 보호를 받고 있죠? 보호? 참, 요즘은 그렇게 정의를 포장하나? 그가 벌인 일 알고 계셨습니까? 윤중이. 세상은 정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소. 특히 군은 더더욱. 그 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정의를 당신의 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윤하의 보고를 받은 박무혁 단장은 결단을 내린다. 국회 국방위에 요청합시다. 국방장성 인사감독 청문회를 소집하도록 정윤식 장군 공개석상에 세우겠습니다. 그 순간 정은별이 조용히 손을 든다.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서겠습니다. 군에 있든 전역했든 저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회는 정윤식 장군에 대한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그 명단엔 윤하 중위와 정은별 하사 그리고 다수의 익명 제보자 신원 확보 완료 문구가 포함됐다. 같은 날 밤 윤하의 차량이 퇴근 중 의문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당한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도주했고 윤하는 조수석 쪽을 확인하다. 좌석 밑에 놓인 쪽지를 발견한다. 당신이 그리는 정의는 누군가에겐 숙청일 수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이 법과 기록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수많은 언론, 카메라 플래시, 군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과 민간 옷을 입은 조사단원들. 모두의 시선은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곳에 앉은 두 사람. 윤하 중위, 정은별 하사. 정장은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정윤식 장군 관련 군 인사비리 및 권력 남용 의혹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다. 윤하 중위입니다. 본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위증 시 처벌받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문위원 한 명이 묻는다. 윤중이, 정윤식 장군이 김재환 대령의 진급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윤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영향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정 장군이 주도한 비공식 진급평가 회의의 존재, 김 대령과의 통화 기록, TF 자료 수정의 배후를 조목조목 밝혔다. 정은별은 침착하게 걸어 나와 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정은별 전 육군 하사입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더 이상 아무도 몰랐던 척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청문위원장이 물었다. 그날 그 대대장의 발언을 다시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은별은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너 같은 애는 말이야 군대 온 이유가 따로 있겠지? 뭐라도 해봐. 네 몸으로. 청문회장은 조용해졌고 몇몇 장교들의 얼굴엔 살짝 핏기가 가셨다. 한 위원이 말했다. 증인, 이 모든 발언과 내용이 단 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혹시 그 뒤에 보호받았던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정은별은 윤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없었던 일로 되는 걸 보며 누군가는 알고 있고 지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계신 정윤식 장군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정윤식 장군을 향해 묻는다. 정 장군님, 방금 증인의 발언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윤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침묵. 그 침묵이 청문회장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청문회장 방청석 뒤편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들은 모두 과거 윤하가 훈련을 지도했던 여군 장병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고지연 중사도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손을 들어 경례 자세를 취했다.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는 그 누구보다 큰 소리였다. 청문회장은 조용한 눈물과 함께 감사의 숨결로 가득 찼다.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직후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윤식 장군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 요청을 의결합니다. 감찰 TF 전원 교체 및 외부개혁위원회 영입건 또한 국방부에 권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청문회가 끝난 후 윤하는 청문회장 옥상에 혼자 섰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제 끝난 걸까? 그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아니, 이제 시작이지. 정은별이었다. 우린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세우기 시작한 거야. 경기도 남부 한 기지의 조용한 식당. 윤하 중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 부대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한 숟갈 떴다. 식탁 맞은편에는 새로 입대한 여군 하사둘이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려놓고 앉는다. 그중 한 명이 윤하를 알아본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윤하 중위님 맞으시죠? 저 청문회 영상 봤어요. 멋있으셨어요. 윤하는 잠시 멈칫했다가 잔잔히 웃었다. 고마워요. 근데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는 군인입니다. 특별할 거 하나 없어요. 식당 게시판에는 새롭게 붙은 포스터가 있었다. 군 내부 성희롱 성폭력 고충센터 운영 안내. 외부 변호사 직접 연계. 익명 제보 가능. 신고자 불이익 방지 보장. 이제는 정식 부서로 편입된 국방인권감찰처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담당자. 중위 윤하. 정은별은 민간의 군 성희롱 피해자 회복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상담실 구석 피해자 출신의 상담 코디네이터로. 그녀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한다고는 말 못해요. 대신 그 아픔이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도 다시 웃을 수 있게 곁에 있을게요. 2025년 말 정윤식 장군은 공식 징계는 피했지만 국민 여론과 내부 압박 속에서 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모자를 벗고 떠났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더 이상 권력의 무대가 아니었다. 기록은 남았고 법은 보완되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섰다. 하지만 윤하는 알고 있다. 이런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늦은 밤 윤하가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윤하야 나야. 엄마. 엄마? 그냥 내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 어릴 때 너 맨날 정의가 뭐냐고 묻던 거 기억나서. 윤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아직도 몰라. 정의가 뭔진. 그럼 지금은 왜 하고 있어? 아마 누군가가 더는 그 질문을 안 해도 되게 해주고 싶어서. 2026년 봄, 윤하는 조교 훈련을 마친 여군 후보생들과 소박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 한 병사가 물었다. 중위님, 우릴 기억해 줄까요?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요, 여러분처럼 조용히 버텨주는 사람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아요. 전설이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린 그냥 정상적인 하루를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카메라 셔터 소리, 햇살 속의 웃음. 그렇게 한 시대의 싸움은 끝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